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새로운 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취약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대로 수업받지 못하면서 학업 능력이 뒤처져 이를 돕기 위해 학부모 가정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18세까지 한 자녀당 $200씩, 특수아동은 21세까지 $250가 지급됩니다. 학업 능력 개선하는 이른바 캐치업 지원금으로 사용처는 학부모 자율이지만 자녀의 학습 교재나 개인 지도에 써달라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일회성인 캐치업 지원금은 온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주 정부는 앞서 지난해엔 0세에서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당 $400, 특수아동을 둔 가정에 $500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성적 미달인 교육청에 수학활동팀을 배치하고 9학년 온라인 수업 코스를 지원하며 교사 교육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 2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읽기 수준을 검사하고 교과 과정은 정기 점검하며 4월 도입한 공적 가외 프로그램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학업능력평가에서 3학년의 읽기와 쓰기에 비해 수학은 기준 이상이 59%에 불과했고 6학년은 절반도 안 되는 47%만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온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읽기, 쓰기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일부에선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선 가정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연방정부는 GST 새 공제 혜택을 2배로 늘려 지원합니다. 6개월 한시 시행으로 2021년 납세 후 GST 크레딧을 받는 사람 중 소득과 가구 규모에 해당되는 개인과 가정은 11월 초부터 자동으로 인상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간 순소득이 $39,826 미만인 경우 개인 $234, 두 자녀를 둔 가정은 $467를 추가로 받게 되고 고령자도 $225 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가정의 연간 순소득이 $39,000면 수령액이 현재 $934에서 $467가 추가돼 1년에 총 $1,401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캐나다에선 권총 판매와 구매, 이전, 또 해외 구매가 제한됩니다. 연방정부가 권총 폭력과 싸우기 위해 일반인의 총기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오늘부터는 국내에서 새로 권총을 사거나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권총 사용 신청서는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총기 범죄 사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캐나다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군인이나 경찰, 경비업체 관계자 등 연방정부로부터 총기 소지 면허를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됩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지난 5월 6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도 1,663명으로 늘고 위중증 환자도 158명으로 15명 증가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하수조사에서도 확산세가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더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광역 토론토와 할리버튼 가와사, 피터보로, 심코 무스코카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PCR 검사 제한으로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타와 보건당국은 최근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도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온주 장기 요양원과 양로원, 병원의 집단 감염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요양원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코로나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전주보다 24명 증가한 389명으로
8월 중순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 위중증 환자도 2명 증가했으며 일주일간 사망자는 32명입니다. 이처럼 가을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캐나다 공중보건 책임자도 코로나 변이가 진화 중이라며 재유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속 나타나는 데다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회피력도 더 높아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8차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 24일은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주 전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엔 한인 5명이 출마했습니다. 오로라시의 부시장인 해롤드 김 씨가 3선에 도전하고 윌로우데일의 이기석 후보, 토론토 에글링턴 로렌스 지역의 웬디 웨스턴 후보, 옥빌의 박기용 후보, 벨빌의 서미경 후보입니다. 선거날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카드와 운전면허증 등 사진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이름과 주소가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온주 지자체 선거에 한인 5명이 출마한 만큼 한인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PAT 한국식품이 개점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식품은 토론토 다운타운 크리스티 본점을 포함해 소니과 미시사가 등 전 지점에서 오늘부터 11월 10일 목요일까지 3주 동안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25마다 응모 쿠폰 한 매를 증정해 추첨을 통해 $1,000 상당의 포인트 카드와 쿠쿠밥솥, 공기청정기, 10에서 $50 사이 기프트카드 이외에 장미쌀 15파운드 당첨자에겐 1년간 매월 한 포씩을 제공하는 등 모두 1,000명에게 다양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고객 감사 주간엔 선착순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고 특히 행사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시니어데이엔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선물을 제공하며 이외에 지점별 특별 할인 행사와 $50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일부 품목을 할인해주는 감사 가격 스페셜도 진행합니다. 한국식품은 지난 50년을 함께해준 한인 고객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20대 초반의 오타와 여대생을 토론토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록밴드 헤들리 리드싱어 제이콥 하가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판사는 하가드가 전과가 없고 그의 인성에 대한 탄원서를 보기도 했지만 이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신체 상해를 입은 건 물론 고통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며 성범죄 중대성에 비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0년 동안 성범죄자 명부에 등록하고 10년 동안 무기 소지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검사는 6 내지 7년을 구형하고 변호인 측은 3년 또는 4년형을 요청한 가운데 공판 이후 하가드 측이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판사는 하가드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속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하가드는 2016년 6월 커클랜드 레이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으며 오는 10월 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 윗비에 새로 개장한 대형 스파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더럼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윗비에 위치한 서미아 스파빌리지 지하에 있는 칼라 수영장에서 휴도모나스와 포도 상구균 박테리아가 발견돼 개장 8일 만에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으며 스파 측이 수질과 모든 장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장 기간 동안 이곳을 다녀간 한 이용객 중 감염이나 피부 발진, 림프절 염증 등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항생제 등을 복용했다는 일부 고객들은 스파 측이 지난 14일 문제를 알았는데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메일이나 전화엔 응답하지도 않았다며 사과도 없는 스파 측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파 측은 문제가 파악된 즉시 스파 문을 닫았고 우려를 키우기보다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었다며 조사 결과 이용객의 1%가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픈기간 방문자에게 $58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비 전 법무장관이 BC주 차기 수상에 확정됐습니다. 어젯밤 BC주 신민당은 당대표 경선에 참가한 안젤리아 아파드라이 후보가 선거규칙호 위반에 실격 처리됐다며 이에 따라 후보 중 유일하게 남은 이비 전 장관이 BC 신민당 대표이자 BC주 차기 수상에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신민당 대표에 공식 취임하는 이비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법무장관을 지내며 자동차 보험공사 RCBC 개혁과 BC주 돈 세탁 조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앞서 건강상 문제로 사임한 존 호건 BC주 수상의 후임에 이비 전 장관이 강력히 거론되면서 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인물들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이비 전 장관을 지지하면서 일찌감치 신민당 대표로 점쳐졌습니다.